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코앞인데 아직 세무사를 못 정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5월 말에 세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 평소보다 훨씬 비싼 수수료를 듣게 되거나 아예 거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5월 마지막 주에 세무사한테 전화했더니 평소 30만 원이던 수수료가 50만 원으로 올랐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같은 신고인데 왜 시기에 따라 비용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걸까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세무사를 아예 못 구해서 기한을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종소세 세무사 수수료의 현실적인 구조부터 돈을 아끼면서도 꼼꼼한 신고를 받는 타이밍 전략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올해 종소세에서 확실하게 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매년 5월은 직전 연도 1년치 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이미 끝났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3.3%대는 프리랜서 월세 받는 임대소득자이자나 배당이 일정 금액 넘는 분들은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엔잡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수익이 있거나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신다면 이것도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 신고가 생각보다 꽤 복잡하다는 겁니다. 어떤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어떤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은 뭐가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혼자서 정확히 처리하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어부터 어렵고 어디서 뭘 입력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 엔잡러분들이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서류를 대신 넣는 게 아닙니다. 숨어있는 절세 항목을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이 관련 경비 처리를 몰라서 못했다면 세무사가 이걸 잡아줌으로써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노란우산공제처럼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도 세무사가 안내해주지 않으면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공제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세무사 수수료 이상을 아끼는 셈이니까 세무사를 쓸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세무사를 쓰느냐가 진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무사 수수료는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세무사 수수료에는 정찰제가 없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가격표가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마다 기준이 다르고 같은 사무실이어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결정짓는 큰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작년 수입 금액 즉 매출 규모입니다. 매출이 클수록 검토할 거래가 많고 장부가 복잡해지니까 당연히 수수료도 올라갑니다. 연매출 3천만 원인 분과 3억인 분의 수수료가 같을 수 없는 거죠. 둘째는 장부 작성 의무 유형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에 따라 세무사가 투입해야 하는 작업량이 크게 차이납니다. 복식부기는 차변 대변 맞추는 정식 회계 장부를 만들어야 하니까 시간도 노력도 훨씬 많이 듭니다. 현재 시장 가격대를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3% 프리랜서로 단순 경비율 적용을 받으시는 분이면 대략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20만에서 40만 원, 복식부기 의무자는 50만 원 이상 매출 규모에 따라 1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한테 단순 상담만 받아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이 가격은 어디까지나 평시 기준입니다. 4월이나 5월 초에 여유있게 찾아갔을 때 가격이고 5월 말로 갈수록 이 가격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참고로 세무사를 처음 찾으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세무사를 비교해보시고 최소 두세 곳의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유형이어도 사무실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얘 같은 일인데 5월 말에는 더 비싼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업무 과부하 때문입니다. 세무사 입장에서 5월 종소세 시즌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한 사무실에서 수백 건이 신고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5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만 5월 셋째 주를 넘기면 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때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째, 방리담에 전략을 포기합니다. 평소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건수를 많이 받아서 수익을 맞추던 사무실도 마감이 코앞이면 전략을 바꿉니다. 적은 건수를 높은 단가로 받는 겁니다. 밤새 야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같은 시간이라면 더 받아야 납득이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평소 20만 원이던 수수료가 5월 넷째 주에는 35만 원으로 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예 수임을 거절합니다. 새 의뢰를 안 받는 사무실이 속출합니다. 이미 맡은 건수를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새 고객 한 명을 받았다가 기존 고객 10명의 처리가 밀리면 사무실 전체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때 전화를 돌려봐도 여기저기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셋째, 부실 신고 위험이 커집니다. 막판에 급하게 맡기면 세무사도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한 건당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꼼꼼하게 절세 항목을 찾아줄 여유가 없어집니다. 원래라면 깎을 수 있었던 세금을 그대로 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5월 말에 세무사를 찾는 건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덜 꼼꼼한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돈은 더 내고 퀄리티는 떨어지는 이중으로 손해보는 선택인 거죠.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처럼 수수료가 원래 높은 분들은 할증폭이 더 크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를 아예 못 구해서 신고 기한 자체를 넘기는 겁니다. 2026년 종소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6월 1일 월요일로 자동 연장됐습니다. 하루 더 여유가 있긴 하지만 이 기한마저 넘기면 생각보다 훨씬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먼저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낼 세금의 20%가 벌금처럼 추가됩니다. 세금이 500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이 더 붙는 겁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고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에 0.02%씩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붙기 시작합니다.
하루 단위니까 적어 보이지만 연으로 환산하면 약 8%에 달합니다. 시중은행 대출 이자보다 비싼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종소세 100만 원을 내야 하는 경우 기한 내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만 원이 추가됩니다. 거기에 6개월을 지연하면 납부지연 가산세 약 4만 원이 더 붙어서 총 124만 원을 내게 됩니다. 원래 세금의 1.24배입니다. 이게 100만 원이라 그렇지 세금이 500만 원이었다면 가산세만 120만 원이 넘습니다. 세무사 수수료 아끼겠다고 미루다가 가산세를 맞으면 수수료의 몇 배를 국가에 벌금으로 내는 꼴이 됩니다. 세무사 수수료 20만 30만 원 아끼려다 가산세로 100만 원 넘게 맞는 건 어떻게 봐도 손해 계산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는데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이 축소되거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때 신고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혜택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가산세에 공제 혜택 상실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손해는 훨씬 더 커집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실전 타이밍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은 4월 말에서 5월 초입니다. 이 시기에 세무사를 섭외하면 평시 수수료로 여유있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꼼꼼하게 검토해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세금도 가장 적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맡기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를 세무사분들도 하십니다. 서로 여유가 있으니까 소통도 잘 되고 결과도 좋은 거죠. 마지노선은 5월 중순입니다. 이때부터 수수료 할증이 시작되는 사무실이 하나둘 늘어납니다. 아직 거절까지는 아니지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늦어도 이때까지는 유례를 맞춰야 합니다. 5월 셋째 주 이후는 위험 구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임 거절 수수료, 폭등 부실 신고, 위험이 모두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이 시기에 움직이면 선택지가 극도로 좁아지고 원하는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연락하기 전에 이것만 미리 준비해두시면 수수료 절감과 정확한 신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홈택스나 카카오톡으로 온 종소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내 신고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내 신고 유형을 파악합니다. A부터 G까지 알파벳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걸 알려주면 세무사가 바로 수수료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합니다. 사업용 지출과 개인 지출을 구분해두면 좋습니다. 넷째, 기부금 영수증을 모아둡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사회복지 기부금 등 공제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다섯째, 부양가족 공제가 필요하면 가족관 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여섯째, 사업 관련 적격 증빙을 챙깁니다.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파일로 정리해서 한 번에 전달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넘기면 세무사의 작업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수수료 협상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자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세무사 입장에서도 일이 편하니까 가격을 좀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뜨린 공제 항목 없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싼 세무사가 반드시 이득은 아닙니다. 무조건 수수료가 낮은 곳만 찾다 보면 정작 중요한 절세 검토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수수료 10만 원을 아끼려다 공제 항목 하나를 놓치면 수십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수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절세를 잘 잡아주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결과적으로 총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를 깎는 데 집중하기보다 절세 효과 대비 비용을 따져야 진짜 이득을 보는 겁니다. 둘째,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종소세 신고 후에도 국세청의 사후 검증이 이어집니다. 요즘 국세청 시스템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자동으로 검증 대상에 올라갑니다. 막판에 급하게 대충 넣은 신고는 사후 검증에서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가 나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납세자 본인의 몫입니다. 세무사한테 급하게 맡긴 건 사후 검증 대비까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충분했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었던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겁니다. 특히 경비 처리 비율이 높은 업종이나 현금 매출이 많은 업종은 국세청이 더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이런 업종일수록 여유있게 맡겨서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결국 가장 싼 비용은 미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무사 수수료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격을 깎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2주에서 3주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평시 수수료로 꼼꼼한 절세 검토를 받고 가산세 위험까지 원천 차단하는 것, 이것이 종소세 시즌에 돈을 가장 적게 쓰는 전략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 겁니다. 아직 세무사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장 연락해서 견적부터 받아보세요. 2주에서 3주의 차이가 수수료와 세금 두 가지를 동시에 아껴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되는 세금 절약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블로그 링크도 남겨뒀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확인해주세요.